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게 바로 노후 생활입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로 60대에 접어들면 막막한 게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은데 내 힘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자,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내 힘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주머니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먼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은행 예금, 적금, 보험 등을 모두 확인하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미리 체크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상 수령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출 관리부터 시작하기. 지출 관리라고 하면 흔히 이 나이에 무슨 전략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하려면 지출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끼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 지금 지출하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의 보지 않는 케이블 TV 요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아니면 가끔씩만 쓰는 비싼 휴대폰 요금제 같은 걸 줄이는 거죠. 한 달 지출을 1020만 원만 줄여도 그 돈을 연금이나 적금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10년, 20년 후에는 큰 차이가 생기겠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조절해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후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크게 들어가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의 산책을 꾸준히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노후에 큰 비용을 줄여줍니다. 또 건강이 좋으면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기채 ETF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하기. 이제 와서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채 ETF 같은 안정적인 상품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주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은 단기채 ETF를 통해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단기채 ETF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준비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순서에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다섯 번째, 주거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빼놓는 부분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이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큰 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남는 현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 등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주거 환경이 좋은 소형 주택들이 많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관리 비용도 줄이고 생활비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노후 준비를 늦게 시작한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특히 60대 초반이라면 소득이 조금 있을 때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매달 약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도 무시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더하면 생각보다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활용하기. 60대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도서관 관리, 환경미화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고 사회적 교류도 늘어납니다. 특히 지자체의 노인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일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필요한 보험과 금융상품 정리하기. 나이가 들면서 가입해놓고 잊고 지내는 보험이나 금융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고액의 암보험은 실제 노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생활비를 압박할 수 있죠. 이런 상품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더 필요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실속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매달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나온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채 ETF나 저축성 보험처럼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면 노후 생활비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도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구체적인 금융상품 투자법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더 많은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아홉 번째, 자녀와의 재정 경계 명확히 하기.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의 재정적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지원 등으로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자녀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면 자녀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자금 지원은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한계를 설정하고 이 외의 지출은 가급적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정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부모님 자신의 노후 자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금융 지식을 기초부터 꾸준히 배우기.
60대에 접어들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은 복잡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추가납입 제도나 단기채, ETF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노후 자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금융 교육을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금융 지식이 내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번째, 시니어 대상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기.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활동 지원금,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공공교통 할인 등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니어 대상 일자리나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 상담센터에 방문해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번째,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추가 소득 창출 방법 찾기.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추가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등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면 현금화해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중고매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소소한 부수입을 얻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추가 소득을 창출하면 노후 자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관리와 세금 절약 등 더 실질적인 금융 팁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오세요. 13번째, 세금 절약 전략을 활용하기. 노후에 접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각종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 같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이 계속 이어지니까 꼭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세금을 줄이면 매달 나가는 지출이 감소해서 노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지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매달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계획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추가 소득을 기준으로 고정 지출 월세, 관리비, 통신비 등과 변동 지출 식비, 병원비, 여가 활동 등을 구분해서 예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어서 무리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유산 상속 계획도 미리 세우기.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꼭 큰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나 현금 자산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자녀들과 상의해 두면 나중에 상속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면 좋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산 상속 계획은 반드시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16번째,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 높이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강좌나 저렴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 없이도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17번째, 긴급 예비비를 반드시 마련하기.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비는 보통 생활비의 36개월치 정도를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급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팁과 방법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에서는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18번째, 자신만의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 만들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체크리스트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항목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1년 안에 목표로 삼을 일들을 구분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할 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불필요한 보험 해지하기. 다음 달 할 일, 단기채 ETF 계좌 개설하고 투자 시작하기, 주택 다운사이징 계획 세우기. 1년 안에 할 일, 자녀와 유산 상속 계획 상의하기, 시니어 일자리 알아보고 참여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 준비가 더 명확해지고 막연한 불안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며 자녀에게 부담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까지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고 내 힘으로 노후 준비하는 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5년, 10년 후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실천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힘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노후가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돕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세요.